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MAJ 대 머스크, 이민 문제로 드러난 분열, 그리고 연준과 채권 시장의 싸움, 투자 전략은?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MAJ 대 머스크, 이민 문제로 드러난 분열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의 대립은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사를 재구성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MAJ와 테크브로의 대립 배경. 먼저 MAJ 지지자들과 실리콘밸리 테크 리더들 간의 갈등이 이번 이민 문제로 표면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반면 머스크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리더들은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이 미국 경제와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스리람 크리슈난의 임명과 논란. 논란의 시작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친구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스리람 크리슈난의 트럼프 행정부 임명 발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크리슈난은 과거 숙련된 이민자들을 위한 그린카드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크리슈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셋째, 머스크의 입장과 대응. 머스크는 크리슈난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에는 재능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자동으로 그린카드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그러나 일부 MAJ 지지자들은 머스크의 주장에 반발하며 외국인 인재 유입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X에서 활동하는 트롤 계정들은 머스크의 정책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넷째, 루머와 MAJ 지지자들의 반격. 온라인 활동가 로라 루머는 크리슈난의 임명을 매우 불안하다고 비판하며 트위터에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머스크와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정책을 비난했죠. 루머는 또한 테슬라가 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연봉 수준의 데이터를 근거로 머스크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자를 고용하는 대신 미국인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때로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함께 정부 지출 삭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 문제는 둘 사이의 깊은 분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여섯째,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AJ 지지자들과 실리콘밸리 리더들 간의 갈등은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기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MAJ 대 머스크, 이민 문제로 드러난 분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실리콘밸리 리더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연준과 채권 시장의 최근 갈등 상황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연준은 채권 시장과 싸우고 있습니다. 칼싸움을 피하는 방법? 기사를 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현재 상황 연준과 채권 시장의 갈등. 최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시장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8%로 9월 중순에 3.62%에서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년, 30년 국채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특히 장기 채권에 큰 타격을 줍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째, 채권 시장의 기술적 전망.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셔널 얼라이언스 시큐러티즈의 앤드류 프레너는 현재 시장을 베어 스티프너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더 빨리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채권 시장의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4.62%를 돌파할 경우 다음 목표는 4.71%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채권 ETF와 다른 투자 옵션. 최근 채권 ETF 시장은 연말까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가드 롱텀 트레저리 ETF는 올해 6.3% 하락, ISHARS 22여 트레저리 반도 ETF는 7.5% 하락. 반면 단기 및 기업 채권 ETF는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가드 인터미디텀 코퍼럽 반드 ETF는 5.2%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올해 총 3%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이너스 핸더선 AACLO ETF 수익률 6%, 총 7.3%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금리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넷째,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 채권의 집중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단기 채권 펀드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기업 채권 활용 기업 채권은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경제가 유지되는 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고려 6 내지 7%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펀드는 금리 변동에 대비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 유지된다면 실질 수익률 2%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의할 점과 결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 국채와 가치 금리에 민감한 자산은 현재로서는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과 채권 시장 간의 갈등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